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오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온 조사가 있죠? 네, MBS 오늘 나왔죠. 예, 그거 좀 먼저 얘기 좀 먼저 해볼까요? 네, 오늘 그 MBS 발표했습니다. 조사 1시는 19일부터 21일 3일간 했고요. 전국 1,003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캣티 면접 방식으로 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먼저 전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27, 윤석열 전 총장 19, 이낙연 전 대표 14 나왔고요. 민주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지사 33, 이낙연 전 대표 18, 추미애 3% 나왔고요. 보수 국힘 쪽에서 적합도에서는 윤석열 총장 22, 홍준표 의원 10, 유승민 의원 10, 최재형 전 원장 6% 나왔고요. 또 가상 대결을 붙였습니다. 가상 대결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33, 이재명 지사 46. 가상 대결에서 또 하나 더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 이낙연 대표를 붙였습니다. 윤석열 총장 34, 이낙연 전 대표 42. 가상 대결 보자면 윤석열 전 총장은 33, 34, 30 초중반에서 걸쳤고요. 이재명 지사 46, 이낙연 대표 42. 즉 이제 이 조사에서 오늘 이낙연 대표 측에서 좀 고무되었을 싶은데요. 즉 이제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 독주를 가능케 했고 이재명 지사가 원톱으로 서게 했던 것은 이재명 지사 필승 카드 아니냐. 예. 이제 이낙연 지사 쪽에서는 이낙연 대표 쪽에서는 나도 이재명 잡을 수 있다. 윤석열 잡을 수 있다. 나도 본선 경쟁력 있다. 나도 필승 카드로 불러도 괜찮은 수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강 대결에서 이기는 게 나왔으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MBS 조사가 이게 전화 면접 조사이다 보니까 대체로 이재명 지사가 좀 잘 나오는 조사입니다. ARS라면 윤석열 총장이 잘 나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적합도에서 27대 19, 가상 대결에서 46대 33. 이건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 소장님? 예, 그렇긴 한데요. 일단은 이게 지금 가상 대결에서 어쨌든 그 여권 후보들이 이기는 그런 조사가 나왔다는 점에서 아마 이낙연 캠프 쪽에서 고무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흐름, 변화된 흐름 중에 하나가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예. 이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지금 그 인물보다는 정당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라면은 누구라도 지지를 하려는 그런 경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인물은 조금 좀 중요하게 보지 않고 당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코어 관련해서 제가 좀 중요한 포인트 하나 한마디 더 보탤 텐데요. 아까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전화 면접에서는 이재명, ARS는 윤석열 이렇게 좀 패턴화식으로 나왔는데요. 지난 그 월요일로 발표되었죠. JTBC 리얼미터 조사에서 ARS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요. 여기서도 가상 대결을 붙였어요. 보니까 윤석열 41, 이재명 43. 또 하나 더 윤석열 이낙연 붙였을 때는 윤석열 42.3, 이낙연 41.2. 물론 오차범위 안에 서로 물려있지만 이제는 ARS로 붙여도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도 붙어 있더라. 오차범위 안 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낫다, 이낙연 대표가 낫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인데 아까 소장님 중요한 지적하셨는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국정평가, 정당 지지도 이렇게 기운이 올라오면서 누가 나서 출격해도 윤석열 총장과 붙을 수 있다. 단지 이제 차이가 있죠.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좀 앞서지만 ARS는 좀 붙어 있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추세성을 봤을 때 ARS에서 크게 떨어져 있던 것도 이제는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큰 조사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ARS든 전화면접든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보면 이재명은 보합 내지 정체. 보합 정체죠. 윤석열은 조금 하락. 이낙연은 상승.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조사 일부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또 상승 흐름으로 보이는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그 보합이나 하락 이렇게 보기보단 이재명 지사는 혼조세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언론에서 최근에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3강구도 이렇게 쓰던데 3강구도로 지금 굳어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직 2강 1중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2강 1중이라고 보고 있고 이 3강 구도라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는 게 이 JTBC와 리얼미터 조사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이게 지금 숫자가 거의 윤석열 22%, 이낙연 20.1, 이재명 23.8이 나와서 예.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전문위원님께 여쭤볼 게 있어요. 사실 이게 제가 보니까 그 표집틀이 이전에 리얼미터가 하던 표집틀과는 다른 RDD 100%를 이용했는데 이게 이제 RDD 100%가 RN서치가 주로 하는 그런 표집틀인데 이 틀을 이번에 사용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이번만 하지 않았고요. 그 예. JTB 보통 저희들이 이렇게 유무선 듀얼로 합니다. 유무선 그 혼용으로 하는데 그 JTBC 조사는 지금까지 계속 그 무선 100% 이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 조사 방법 모두가 바뀌면은 정감이라든지 추세를 논할 수는 없는데 계속 그렇게 해왔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RN서치가 다자 대결을 안 했기 때문에 좀 같이 비교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보기문항이 총 16개를 진행을 했고 분기문항을 13번을 했더라고요. 설문지를 보니까. 근데 이게 지금 보기문항을 지금 그 ARS 조사라는 KSY 같은 경우도 10개밖에 안 넣거든요. 그래서 그 13개 문항, 그러니까는 그 기본 그 디폴트로 들어가는 3개 문항 해갖고 13개를 넣었는데 지금 16개 문항을 넣고 분기를 13개를 또 16개를 넣고 분기 문항을 13개를 했는데 이게 실제 조사가 진행이 됐었습니까? 예. 그렇게 뭐 지금까지 다른 조사 다른 뭐 정당 지도를 봤을 때 예. 크게 튀거나 그 뭐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번 조사가 여지껏 나온 그 ARS 조사 중심으로 봤을 땐 굉장히 좀 튀는 결과라고 저는 보여졌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JTBC 조사는 뭐 그것만 놓고 보면 3강 구도라고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2강 1중이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 흐름을 봤을 때 예? 그 이른바 이낙연 대표 포지션과 관련해서 2강 1중이나 3강인데 저는 이제 좀 표현하자면은 멀리 떨어진 2강 1중에서 이제 가까이 3강으로 이제 시프트 움직이는 수준. 저는 그렇게 좀 진단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이재명, 이낙연 캠프가 네거티브 공방이 상당히 세게 붙었는데 아직 네거티브 공방이 세게 붙어서 결과가 나온 여론조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코와 관련돼서 예. 이제 영향이 있냐 없냐. 예. 근데 이게 코리아 리서치, MBC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에서 진행한 조사였는데요. 보면은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의혹이 향후 지지도의 영향에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51.4%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 네. 43.8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나왔고요. 또 흥미로운 게 윤석열 총장 관련된 질문도 MBC 코리아 리서치 질문했었는데요. 윤 총장 관련해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가 65, 없을 것이다 31. 그래서 지금 하락, 윤 총장 아까 사회자께서 윤 총장 이제 하락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결국 이제 의혹 관련된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이제 이렇게 실정적으로 증명이 좀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예. 예. 자,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빨리 질문이 많아가지고 자, 소장님 저기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이다. 예. 상승인데 데이터를 보니까 예. 윤 전 총장을 지지하던 쪽에서도 좀 많이 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은 보수 성향층에서 리얼미터 그 JTBC 자를 보면 16% 정도 가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호남에서 그 이제 국민의힘이 그 신임 당대표 되고 나서 호남의 젊은 유권자 공략을 좀 세게 했을 때 글로 넘어간 층들이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 실수를 통해서 다시 좀 회귀하는 흐름이 있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그 정체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재명 지사 쪽 바로 가기보다는 약간 그 중간지대인 예. 이낙연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빠지면서 지지율이 그러면 대항마로 계속 여겨졌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그걸 다 받느냐. 어쨌든 국민의힘 입당하면서 지지율은 상승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앞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뭐 포텐 도입과 앞으로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안에서 좀 자리를 잡았고요. 뭐 오늘 그 뭐 이런 정의화 의장도 회동도 했는데 이게 이제 국힘 안에서 윤석열 총장만 기댈 수는 없지 않느냐. 예. 이제 이런 정서가 있고 또 홍준표, 유승민 의원 두 분도 이제 나름 중위권 뭐 미들급 형성
김경수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은 그 당내에서 확장성 내지는 이제 반정서가 워낙 좀 두터운 분이라서 그런 그 공간을 이제 선점하고 확보하기에는 최 원장이 나름 경쟁력이 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두 자릿수를 적합도를 보인 조사도 있거든요. 예. 앞으로 했을 때 지금 같은 이제 윤 총장이 계속 바깥에서 돈다라면 국민의힘 안에서 최 원장이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게 좀 어려울 거로 보는데요. 예. 일단 인지도가 너무 낮고 그리고 실제 지금 당내 주자들이 언론의 조명을 너무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그쪽 당의 본 경선이 시작이 돼서 본 후보들 주목을 받게 되면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 유죄로 났었는데 국민의힘은 이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통성 문제까지 이제 끄집어들었거든요. 뭐 각 대선 후보자도 이걸 공격할 텐데 이게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김경수 지사 재판에 1심은 유죄가 나고 2심이 무죄가 나왔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아니 1, 2심 다 유죄라. 1, 2심 다 유죄였던 예, 공직선거법만 네. 바뀌었고요.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전체적인 재판 전망을 좀 어둡게 본 거는 맞거든요. 그리고 한번 그 중간에 또 법정 구속된 적이 있어서 충분히 어떤 대비들은 심리적인 대비들은 했었던 것 같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K 부울경 지역의 그 표심이 어떻게 이동할 거냐, 특히 당내 경선 과정에서 어디로 이동할 거냐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김두관 지사가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을 공격을 하면서 PK 표심 확보에 나섰고 그리고 이게 이어지는 그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또 2위로 지금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좀 그 당내 경선에 영향을 주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대통령 지지율에 이런 데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김 지사 지금 실형을 받은 게 진짜 가장 좀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뭐 김 지사에게 뭐 찾아가서 구애한다고 표가 나오는 그런 것보다는 경선이 격화되고 경선이 끝났을 때 과연 이 조정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김 지사 역할이 거기에 있다라고 좀 봤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실종이 되어버렸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도 뭐 다른 YTN 정치부장하고 이제 잠시 담소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경선되는 격화적인 경선 국면에 누가 조정 조율할 것이냐 그리고 끝났을 때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그 역할을 과연 어느 사람이 할 것이냐 그 김경수 말고 누가 있느냐 그랬을 때 지금 저는 이렇게 경선 국면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김경수 지사 할 수 있는 역할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을 때 그 점에서 굉장히 좀 뼈아픈 결과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1, 2위 여권 1, 2위 후보 간의 경쟁이 세게 붙었고 네거티브도 심한데 만일 두 사람이 결선 투표 간다. 그러면 정말 사직생의 한판 대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나면 진 팀이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김경수가 해줄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좀 어려워졌으니까. 지금 김 지사 말고 지금 그 당내에서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그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더라. 예. 근데 이제 당내에서 고문들 또 이제 전 대표님 특히 이해찬 대표님 같은 분들이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두 분 짧게 결선 투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 추세면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는 쪽으로 지금 슬슬 분위기가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선 투표로 가면 지금보다 한 곱하기 100의 그런 경쟁 혼란이 있을 텐데 민주당이 내홍 없이 과연 계속 주장했던 원팀을 이룰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죠. 지금까지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